자, 그리고 이제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개만 뽑은 건데,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 이거 지금 되게 핫하죠. 이게 그러니까 목걸이가 왜 문제가 될지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의 내막이 어떠냐면 2022년 6월이에요. 사건 발생일이. 김건희가 이제 나토의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만찬에서요,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찼었나 봐요. 근데 이 목걸이가 처음부터 이슈가 된 건요, 그냥 목걸이가 이슈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게 막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목걸이가 이슈가 됐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들은 그 자기의 어떤 고가의 물품들을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이제 왜 저기 재산을 누락했냐, 이거 가지고 파다 보니까 이거 뇌물로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뇌물을 누가 줬냐면 이제 S건설 이모 회장이 줬다고 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줬다고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그 예전에 나토 순방 때 이제 이슈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반클리프 목걸이 어디서 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모조품이다. 한 120만 원 정도 뭐 지인에게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목걸이를 직접 줬다는 건설사의 회장이 나타나서 이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이제 뒤집힌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건희가 거짓말이 한 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은 S건설에서 단순 선물이 아니고 청탁성을 줬다, 이렇게 돼야지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 S건설 회장은 왜 줬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맞사위가요, 검사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공직 진출을 좀 청탁을 했다, 이제 요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향력을 좀 뭐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자, 뭔가 아무튼 이유는 있어요. 재밌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가 돌려줬대요. S건설에서 그 회수해 갔답니다. 그래서 아니 줬다 빼서 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S건설의 회장 그 문제될 것 같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게 자기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회수를 해간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 김건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막 샤넬백, 디올백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이때 막 이제 문제가 막 눈덩이처럼 막 커져 갈 때쯤, 요때쯤에 회수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비춰보자면 이 S건설 회장이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져가면 이게 준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도 되는 거죠.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만약에 김건희가 의도적으로 돌려줬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증거인멸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동네에서 차고 다녔으면 이게 문제가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나토 순방 때 그거를 차고서 막 보란 듯이 보여줬다가 이제 그 재산 누락으로, 사실 이거는 뭐 큰 죄는 아니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뇌물죄, 거기다가 증거인멸죄까지 커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구속됐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쌓여가지고, 이런 정황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샤넬백 그거 뭐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려면요, 같은 백이라 헷갈리실 건데요, 샤넬백하고 디올백은 구분해야 됩니다. 브랜드로 구분하는 게 사건이 달라요. 샤넬백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통일교 이슈가 나와요. 통일교에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샤넬백을 포함한 그러니까 2개를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 뭐 일부는 그 다른 명품으로 좀 교환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상당의 이런 명품백을 통일교 관련 인물이 줬다, 이제 이게 의혹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청탁 대가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고요. 자, 이 가방을 통일교에 누가 줬냐? 이제 이게 또 문제죠. 여기서 이제 건진법사 튀어나옵니다. 건진법사 들어보셨죠?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라는 인물이 당시에 이제 그 수행비서,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그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된 정황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나 봐요, 일부를. 근데 이거를 교환할 때 한 2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별도로 또 지급이 됐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하고 의미상 봤을 때 정치 권력하고 종교 네트워크 간의 이런 뇌물성 거래 가능성을 수사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올백 이슈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겁니다. 2022년 9월 달에요. 날짜도 다르죠. 재미교포 출신의 통일운동 사업가가 계십니다. 이분 목사님이신데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셨던 영상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러면서 김건희 씨가 약간 백을 받는 장면 몰카를 찍은 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 직접 찍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분이 한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직접 전달하는 장면이 찍혔잖아요. 이거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김영란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뭐냐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3천이 아니고 3만 원, 3만 원 초과 물품을 받으면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김영란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단순 선물로 줬다고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300만 원이니까 김영란법 위반. 근데 이게 대가로 줬다 이러면 뇌물죄고요. 이걸 받았는데 또 신고를 안 했어. 공직자들은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재산 신고 누락. 그러니까 뭐든 문제가 생겨요. 받는 순간부터.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요, 이거를 대가성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디올백을 준 사람도 처벌받거든요. 뇌물죄는. 근데 이걸 누가 폭로했냐면 준 사람이 폭로했어요. 이분이 통일TV라는 유튜브 방송사의 부사장 신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통일TV에서 밝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준 걸 폭로하면 이거 자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원래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어떤 통일평화 노선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자주 보이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권과 그 측근들이. 근데 권력이 저쪽에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밝힌 대외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 영부인이 민간인한테 이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거는 국가의 이제 공직윤리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을 자기가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폭로함으로써 어떤 권력의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겠다라는 이유로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기에 자폭을 한다. 네,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사회운동가, 저는 이분을 잘 모르니까요. 정말 사회 정의를 생각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믿지는 않고요.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이 명품샵에 간 게 또 문제가 됐는데,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간 거죠. 개인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리투아니아라는 유럽의 나라를 갔는데요. 출장을 간 거예요, 직장인 입장에서. 근데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 경비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면요, 보안, 경호, 차량, 인력 등이 다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돈으로 해요?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체는 명품샵을 이걸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샀겠죠. 구경하러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보니까 그냥 가서 명품샵 가서 명품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정서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적인 이유로 나라의 어떤 대표성을 띈 인물이죠, 영부인은.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고가의 명품샵을 방문해 명품 쇼핑을 한다? 그것도 세금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동도 세금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나 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정치 공세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였던 것 같고, 법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거는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인데 가장 최근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도 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구속된 사례가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첫 지금 사건이 되는 거고, 왜 이 구속을 시켰는지 보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정황이 보이니까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준 거죠. 김건희 씨가 지금 조사에서 그냥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혹들을 전부를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수사 범위가요,
850페이지 가까이 된답니다. 너무 많아. 이만큼의 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 조사 내용만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명품백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막 교체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구속이요,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나쁜 기록으로 남을 거는 확실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법원은 또 판례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의미로 역사를 다시 썼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김건희 씨가 좀 외모를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상적으로 봐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외모를 그만큼 신경 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각이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잘 몰랐을 때 어쩌면 좀 시기와 질투도 섞여 있는 건 아닐까라고 사실 그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하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사실 뭐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떠돈 얘기가 있는데, 정황만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만 하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뭐 역대 영부인들을 저는 다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실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권력을 획득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받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와이프일 뿐인데, 만약에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사실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됐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 국정농단 사건하고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일들이 자행됐다. 약간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참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제 의견은 좀 줄이도록 하고,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위해서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리는 컨텐츠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